황혼의 문턱에 서서 창밖을 응시하는 한 노인의 모습이 떠오른다. 세월의 흐름 속에 희미해진 기억의 파편들이 마치 흑백 영화처럼 스쳐 지나간다. 70년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섰고, 그 선택들은 각자의 삶을 섬세하게 수놓았다. 젊은 날의 열정, 중년의 고뇌, 그리고 이제는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는 회한과 깨달음이 교차하는 시기. 그 중에서도 유독 우리를 붙잡는 하나의 질문이 있다. 과연 무엇이 그리도 많은 지출 속에서 가장 깊은 후회로 남아 마음 한편을 시리게 하는가? 돈이란 단순히 종이 조각이나 숫자의 나열이 아니다. 그것은 꿈을 향한 날개였고, 때로는 불안을 잠재우는 방패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기도 했으며, 잘못된 곳에 쓰여 허무함만을 남기기도 했다. 삶의 마지막 장을 향해 가는 길목에서 한 줄 한 줄 곱씹어 읽는 지난날의 가계부에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선 삶의 궤적이 새겨져 있다. 이 이야기는 그 궤적을 따라가며 70년의 지혜가 응축된 깨달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정이다. 재정적 안정이라는 현실적인 목표를 넘어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이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성찰로 당신을 초대한다. 우리가 함께 찾아낼 이 지혜는 단순한 절약의 기술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이 될 것이다. 황혼의 문턱에 서서 창밖을 응시하는 한 노인의 모습이 떠오른다. 세월의 흐름 속에 희미해진 기억의 파편들이 마치 흑백 영화처럼 스쳐 지나간다. 70년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섰고, 그 선택들은 각자의 삶을 섬세하게 수놓았다. 젊은 날의 열정, 중년의 고뇌, 그리고 이제는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는 회한과 깨달음이 교차하는 시기. 그 중에서도 유독 우리를 붙잡는 하나의 질문이 있다. 과연 무엇이 그리도 많은 지출 속에서 가장 깊은 후회로 남아 마음 한편을 시리게 하는가? 돈이란 단순히 종이 조각이나 숫자의 나열이 아니다. 그것은 꿈을 향한 날개였고, 때로는 불안을 잠재우는 방패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기도 했으며, 잘못된 곳에 쓰여 허무함만을 남기기도 했다. 삶의 마지막 장을 향해 가는 길목에서 한 줄 한 줄 곱씹어 읽는 지난날의 가계부에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선 삶의 궤적이 새겨져 있다. 그 궤적을 따라가며 70년의 지혜가 응축된 깨달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보자. 노년의 지혜는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깊이를 알 수 없었다. 그는 깨달았다. 가장 큰 후회는 값비싼 물건을 샀다가 후회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사지 않았어야 할 것들에 쏟아부은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그로 인해 놓쳐버린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었다. 돈은 분명 현실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도구이지만, 그 도구를 사용하는 방식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혹은 얼마나 공허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그는 뼈저리게 느꼈다. 우리는 흔히 돈을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투자가 때로는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담보로 잡고 결국에는 영혼의 빈 공간만을 남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진정한 부유함이란 무엇일까? 은행 잔고의 숫자가 높을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지는가? 아니면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의미를 주는 것들에 집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풍요를 경험하는가? 70년의 삶이 던지는 이 질문은 단순한 재정적 지혜를 넘어 삶의 본질과 가치에 대한 깊은 철학적 성찰을 요구한다. 우리가 함께 찾아낼 이 지혜는 단순한 절약의 기술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이 될 것이다. 노인의 눈빛은 아득한 과거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가 깨달은 후회는 단순히 무엇을 샀는가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해 그 돈을 썼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었다.
젊은 날, 우리는 종종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는 강박, 혹은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는 무의식적인 시도들이 우리의 지갑을 열게 만들었다. 값비싼 명품 가방, 최신 유행의 자동차, 혹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과도한 주거 공간. 그것들은 잠시 동안의 만족감, 어쩌면 일시적인 우월감을 안겨주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만족감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남는 것은 공허함과 더 큰 결핍감이었다. 그는 회상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어깨를 으쓱하며 자랑했던 새 차의 광택은 금세 바래졌고, 유행이 지나 옷장 한 구석에 처박힌 명품 옷들은 더 이상 그에게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것들을 사기 위해 쏟아부었던 시간과 노동의 무게만이 고스란히 남아 마음을 짓눌렀다. 진정으로 그를 행복하게 했던 것은 낡은 운동화를 신고 떠났던 소박한 여행길에서 마주한 낯선 풍경,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었던 진심 어린 대화, 혹은 고요한 새벽녘 홀로 책을 읽으며 얻었던 내면의 평화였다. 그러나 그는 그런 순간들을 위해 기꺼이 돈을 쓰는 것에 주저했고, 대신 당연히 가져야 할 것이라는 사회적 압력에 굴복하며 불필요한 소비를 택했다. 이러한 지출은 마치 영혼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정크푸드를 먹는 것과 같았다. 일시적인 포만감은 주지만 진정한 영양은 공급하지 못하고 결국 더 큰 허기를 남기는. 노년의 문턱에서 그는 깨달았다. 노후자금이라는 것은 단순히 통장에 쌓인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젊은 날부터 꾸준히 가꾸고 투자했어야 할 삶의 질이자 내면의 풍요로움이었다. 재정적 안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함정에 빠진다. 그러나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다. 진정한 목적은 그 돈으로 무엇을 얻고 어떤 삶을 만들어갈 것인가에 달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지난날을 되짚으며 수많은 후회 속에서 하나의 뼈아픈 진실을 발견했다. 가장 큰 후회는 미래를 위해 저축하지 못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그리고 진정으로 자신을 풍요롭게 할 수 있었던 경험들을 무의미한 소비의 그림자 속에 가려놓친 것에 대한 것이었다. 미래를 위한 저축은 중요하지만 현재의 삶을 희생시키거나 혹은 현재의 만족을 잘못된 곳에서 찾으려 하는 것은 결국 더 큰 후회를 낳는다는 것을 그는 몸소 체험했다. 70년의 삶이 가르쳐 준 것은 돈을 아끼는 기술 이전에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지혜였다. 그것은 단순히 물건을 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의 눈을 갖는 것이었다. 노인의 깨달음은 단순한 자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 겹겹이 쌓여있던 환상이 일시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마치 거대한 댐이 터져버린 듯 억눌렸던 후회와 상실감이 그의 내면을 거침없이 휩쓸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것이 실은 모래성이었음을, 그리고 그 모래성 때문에 진정한 보석들을 보지 못했음을 깨달았을 때 그의 영혼은 깊은 심연으로 가라앉는 듯했다. 빛 한 점 없는 어둠 속에서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의 무게를 비로소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젊은 날을 되돌아보았다.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남들처럼이라는 강박 속에 갇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던가. 더 큰 집을 위해 주말을 반납했고, 더 좋은 차를 위해 가족과의 여행을 미루었다. 유행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애썼고, 세상의 잣대에 자신을 맞추려 몸부림쳤다. 그렇게 얻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잠시의 만족감 뒤에 찾아오는 더 큰 공허함, 그리고 결코 채워지지 않는 갈증뿐이었다. 그는 마치 텅 빈 그릇에 값비싼 돌을 채워 넣으며 그것이 곧 진정한 양식이라 착각했던 어리석은 농부와 같았다. 그 돌들은 아무리 많아도
그의 영혼을 배부르게 할 수 없었다. 진정으로 소중했던 순간들은 값비싼 포장지 속에 숨어 있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걷던 공원 산책길, 배우자와 마주 앉아 나누던 따뜻한 차 한 잔, 혹은 홀로 고즈넉이 앉아 책장을 넘기던 고요한 오후와 같은 너무나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 속에 흩어져 있었다. 그는 그 순간들을 나중에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유보했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더 안정적인 노후가 보장되면 그때 가서야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기만했다. 그러나 그때는 오지 않았고, 혹은 왔을 때는 이미 그 순간들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젊음의 감각과 열정이 메말라버린 뒤였다. 마치 만개해야 할 꽃봉오리가 시들어버린 뒤에야 비로소 텅 빈 화분만을 마주한 정원사처럼 그의 마음은 시린 바람이 불어오는 듯했다. 이제 그의 눈앞에 남은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의 강물이었다. 흘러가 버린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듯이 지나가 버린 순간들은 어떤 돈으로도 다시 살 수 없었다. 이 후회는 단순한 재정적 손실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본질적인 목적과 가치를 외면하고 살아온 것에 대한 존재론적인 비탄이었다. 그는 삶의 의미를 외부의 화려함에서 찾으려 했지만 정작 의미는 내면의 성찰과 소박한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었음을 너무나 뒤늦게 깨달은 자의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후회는 단순히 무엇을 사지 말았어야 했는가를 넘어 무엇을 놓치지 말았어야 했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으로 확장되었다. 이 뼈아픈 깨달음은 그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지금 이 남은 시간 동안 그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과거의 후회는 바꿀 수 없지만 그 후회가 미래를 향한 가장 강력한 나침반이 될 수는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돈을 단순히 쌓아두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그것은 삶을 경험하는 도구이자 의미를 창조하는 수단이었다. 남은 생애 동안 그는 이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여 진정한 가치를 찾아내고 후회 없는 삶을 완성할 수 있을지 깊이 고뇌하기 시작했다. 그의 노년은 이제 단순한 회한의 시간이 아닌 삶의 본질을 탐구하고 새로운 가치를 정립하는 또 다른 시작점에 서 있었다. 마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그의 내면에는 새로운 깨달음의 싹이 움트고 있었다. 그의 내면은 고요한 폭풍 속에 있었다. 지난 세월의 후회가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 파도 속에서 그는 비로소 새로운 섬을 발견하는 듯했다.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삶을 아끼는 법을 깨달아야 했다. 그러나 그 삶을 아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는 눈을 감고 자신의 심연을 들여다보았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안정된 노후라는 환상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환상 때문에 놓쳐버린 실제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는 문득 깨달았다. 노후 자금이란 단순히 미래의 불안을 막기 위한 방패막이가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여야 한다는 것을. 돈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었다. 그것은 다만 우리가 원하는 경험을 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내면의 성장을 이루는데 필요한 하나의 매개일 뿐이었다. 그는 값비싼 명품 가방이나 유행하는 전자제품을 사는데 망설임 없이 지갑을 열었지만 정작 소중한 사람과의 따뜻한 식사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강좌 혹은 낯선 곳으로의 짧은 여행에는 아깝다는 이유로 인색했음을 기억했다. 그의 소비는 항상 외부의 시선과 허영에 맞춰져 있었지 진정한 내면의 기쁨과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 깨달음은 그의 존재를 뒤흔들었다. 그는 마치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한 듯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재산은 그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돈의 노예가 되어 미래의 불안이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에 묶여 현재의 행복을 끊임없이 저당 잡히고 있었다. 진정한 부유함이란 통장 잔고의 숫자가 아니라
삶의 매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경험하며 사랑과 의미로 채워가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그의 노후 자금은 미래의 나를 위한 것이었지만 그 미래의 나는 결국 현재의 나가 만들어가는 것이었다. 현재를 희생한 미래는 공허할 뿐이라는 잔인한 진실이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 그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는 더 이상 아끼기 위한 아낌을 선택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가치 있는 것을 위한 지출을 선택하기로 했다. 그것은 무분별한 낭비가 아니었다. 오히려 더욱 신중하고 의도적인 소비였다.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기쁨을 느끼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곳에 돈을 쓰기로 결심했다. 오래된 친구들과의 만남을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고 배우자와 함께 아름다운 풍경을 보러 떠나며 손자 손녀에게는 물질적인 것보다 더 값진 추억을 선물하기로 했다. 그는 또한 평생 미뤄왔던 그림 배우기나 악기 연주 같은 취미 활동에도 도전하기로 했다. 그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행위가 아니라 그의 영혼을 채우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진정한 투자였다. 그의 깨달음은 단순한 재정 계획의 변화를 넘어 삶의 철학 자체를 뒤바꾸는 것이었다. 그는 이제 돈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삶의 도구로 바라보게 되었다. 노후라는 막연한 미래를 위해 현재의 행복을 저당 잡히는 대신 지금이라는 가장 확실한 시간을 충만하게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후회 없는 삶을 만드는 길임을 그는 확신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오랜 세월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잔잔하면서도 깊은 평화가 찾아왔다. 70년의 삶이 가르쳐준 가장 귀한 지혜는 돈을 어떻게 벌고 아끼느냐가 아니라 삶을 어떻게 사랑하고 경험하느냐에 있었다. 그는 이제 남은 삶을 그 지혜를 따라 온전히 살아내리라 다짐했다. 그의 깨달음은 단순한 마음의 울림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곧 행동으로 삶의 흐름을 바꾸는 강력한 파동으로 이어졌다. 그는 더 이상 통장 잔고의 숫자에 갇히지 않았다. 대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날 하루를 어떻게 의미로 채울까를 고민했다. 그의 지갑은 이제 두려움의 금고가 아니라 삶의 기회를 여는 열쇠가 되었다. 오래된 친구에게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어 잊고 지냈던 추억의 장소에서 식사를 대접했다. 과거 같으면 굳이 돈을 써야 하나 하는 생각이 앞섰을 테지만 이제 그는 친구의 웃음소리와 함께 피어나는 따뜻한 대화가 그 어떤 값비싼 물건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아내는 놀라움과 함께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남편이 함께 떠나자고 제안한 짧은 여행에서 그녀는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온전히 느꼈다. 낯선 바닷가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나눈 대화는 그들의 결혼 생활에 다시금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경험, 그것이 바로 그가 이제껏 놓쳐왔던 진정한 가치였다. 그는 또한 평생을 바쁘게 사느라 미뤄두었던 취미들을 하나씩 꺼내들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그림 강좌를 신청했고 서툴지만 붓을 잡고 흰 캔버스 위에 색을 입히는 행위에서 깊은 평온을 찾았다. 손자 손녀에게는 값비싼 장난감 대신 함께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어주고 공원에서 연을 날리며 몸으로 부딪히는 추억을 선물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그의 굳었던 마음을 녹였다. 그는 깨달았다. 삶의 가장 소중한 순간들은 결코 돈으로 매길 수 없으며 오히려 돈은 그러한 순간들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새로운 기술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과거의 가치관은 혼란 속에 흔들렸다. 많은 이들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불안해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애썼다. 그러나 그는 이제 더 이상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내면은 더욱 견고해졌다. 그는 변하지 않는 인간 본연의 가치, 즉 사랑, 나눔, 배움, 그리고 경험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했다.
세상이 물질적인 풍요를 좇을 때 그는 정신적인 풍요를 추구했다. 그의 노후는 쌓아둔 돈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경험으로 채워지는 것이었다. 그는 돈을 쓰는 방식뿐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를 바꾸었다. 돈은 그에게 더 이상 미래의 불확실성을 가리기 위한 베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재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사랑하는 이들과의 유대를 강화하며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였다. 그는 이제 70년의 삶을 통해 얻은 지혜를 후회 없이 나누고 싶었다. 젊은이들에게는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가장 깊은 지혜와 성숙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새로운 시작점임을 그는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그의 남은 생은 이제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깨달음과 나눔으로 가득 찬 충만한 여정이 되었다. 그는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가벼움을 온몸으로 경험했다. 돈에 대한 불안감, 만약에라는 가상의 두려움이 오랜 세월 그의 어깨를 짓눌렀으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잔잔하고 흔들림 없는 평온이 뿌리내렸다. 그는 창가에 앉아 계절이 바뀌는 풍경을 바라보곤 했다.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간다는 아쉬움 대신 매 순간에 대한 깊은 감사함이 그의 마음을 채웠다. 바스락거리는 가을 낙엽 소리, 소리 없이 내리는 겨울 눈송이, 생명력 넘치는 봄의 푸른 기운, 그리고 따스한 여름 햇살까지 그 모든 것이 미래에 대한 걱정의 무게에서 벗어난 소중한 선물이었다.